안녕하세요. 이거블레이 주린이 제입니다. 오늘부터 토요일 주말이죠.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살짝 보여드릴까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일단 개인 투자자고 제일 처음 시작한 게 퀘스트레이드를 이용한 투자였기 때문에 퀘스트레이드에서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웰스 심플을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으나 두 개, 세 개로 나눠지면 제가 정확히 얼마에 TFSL을 투자하는지 모를 것 같아서 그냥 퀘스트레이드에서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4월에 처음에 주식에 투자를 할 때 일단 캐나다 회사에서만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지금은 한 80%가 미국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은 꼭 캐나다 달러를 미국 달러로 환전 후에 미국 회사에 투자하는 것도 당연히 더 좋긴 하겠지만 캐나다에도 투자할 만한 회사가 있고 저는 저만의 방식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걸 보여드릴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정말 주식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개인 투자자이며 저는 저만의 방식과 그리고 여러 유튜버들을 보면서 그걸 토대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정한 어느 한 주식을 사라고 전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초보니까요.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구글에다가 캐나다 주식시장을 치시게 되시면 이렇게 한글로 써있는 캐나다 금융시장 investing.com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걸 누르신 다음에 주식을 클릭하게 되시면 캐나다에 관련된 회사들이 나오는데 웬만한 전 종목이 나옵니다. 이걸 다 보면 힘드니까 저 같은 경우엔 여기서 카테고리를 나누는 편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를 나누시더라도 분야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분야별로 나누실 거면 또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캐나다 거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날이니까요. 제일 위에 있는 TXX60은 한마디로 미국 회사를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S&P 500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시가총액 1등부터 500등을 모아놓은 S&P 500이라는 게 있습니다. 캐나다도 쉽게 이거를 S&P 500처럼 TSX 60이라고 해서 60개 회사를 모아놓은 겁니다. 부피가 큰 60개 회사를 모아놓고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까지 쉽죠? 정말 시간이 많고 괜찮은 분이라면 이 회사 하나하나를 들어가신 다음에 어떤 산업에 있는지를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처음이라면 그런 거 하기 싫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는 싫었으니까요. 그럼 인베스팅에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야를 보신 다음에 회사 하나하나를 찾아보신 다음에 투자하는 것도 전혀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스몰캡은 정말 엄청나게 주식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규모가 작으니까요. 그러니 그런 것도 피하고 싶고 벤처 또한 벤처 기업, 신생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이겠죠. 그런 회사들 또한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겠어요? 저라면은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기술과 관련된 인포테크 같은 경우를 초이스를 하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 지금 캐나다에서 좀 큰 규모의 기술주에 관련된 회사들이 나오는데 엄청 많지는 않죠. 왜냐면 여기에서 정말 소규모의 벤처 기업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만한 회사를 찾아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쇼피파이와 블랙베리 그리고 라이트 스피드 정도를 들 수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일 먼저 여러분이 생각할 때 회사의 규모를 보게 되죠. 그러면 저는 지금 여러분께 캐나다와 미국의 시가총액 순위별로 한번 비교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미국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1등부터 100등까지의 회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등 애플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우리가 대부분 아는 회사이며 산업을 보시더라도 기술도 엄청나게 많이 나눠져 있고 거기다가
은행과 관련된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물건 판매에 관련된 회사인 존슨앤존슨, 월마트, 막 이런 식으로 여러 분야가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심플하다면 엄청 심플해요. 시가총액이 위에 있는 건 대부분이 금융주입니다. 차이를 느끼시나요? 여기서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저도 작년 4월에 시작할 때 무조건 시가총액 위에 있는 걸 투자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캐나다 안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 대부분이 은행주예요. 근데 저 제이는 개인적으로 은행주에 투자하는 걸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밑을 내리면서 찾아봤는데 그렇게 많은 회사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금융과 에너지와 관련된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게 지금 캐나다인데요. 뭐 더 크고 있는 회사가 있으니까 따로 시가총액으로 저는 보고 있지 않고 여러분께 처음 보여드린 대로 이런 분야를 나눈 다음에 여기서 투자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찾아서 투자를 한 것도 있습니다. 블랙베리 같은 경우에 자랑으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블랙베리에 들어갔고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블랙베리를 6불 15센트에 샀는데 지금 약간 너무 많이 올라서 17불까지 올랐죠. 거의 3배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사놓은 다음에 분명히 중간에 떨어진 적도 있었지만 그냥 계속 킵하고 있어요. 제가 블랙베리를 처음에 산 거는 여기는 9월달이라 말이 나오는데 제가 한 번 더 매수를 했기 때문에 9월달이 아니라 제 기억이 맞다면 작년 여름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80주를 사고 9월달에 80주를 더 매수해서 딱 160주 정도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캐나다 회사를 보시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캐나다 회사는 블랙베리, 푸드, 에어 캐나다, 웰 헬스, 마지막으로 엘리멘테이션이라는 회사 총 5개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다 지나간 얘기이긴 한데 이전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캐네디언 타이어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회사를 투자를 했다가 한 15% 정도 수익이 났을 때 바로 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후회가 되긴 합니다. 계속 뒀으면 더 많이 컸을 텐데 처음 시작할 때는 뭣도 모르고 돈이 오르면 뺐네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웬만하면 대부분의 투자한 회사들은 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회사가 쇼피파이다 생각이 들어서 그럼 쇼피파이를 누르시면 이 쇼피파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나옵니다. 이 기본적인 정보는 여러분이 퀘스트를 이용해서 보셔도 되는데 여기에 기본적인 정보가 나오고 그리고 간단한 재정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재무정보 요약을 보시게 되면 이 회사가 얼만큼의 성장성을 이루고 있고 부채가 어떻게 되며 이런 걸 보실 수 있는 거죠. 이거 그냥 편하게만 보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매출은 당연히 오르는 거니까 그래프가 위로 상향이 돼야 되겠죠.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온다는 건 그 회사가 그만큼 못 판다는 거잖아요. 회사가 성장한다면 이 그래프는 당연히 위로 올라가야 되죠. 밑으로 내려온다면 이 회사는 매출이 줄어드는 겁니다. 매출이 줄어드는 건 당연히 마이너스죠. 그러니 위로 우상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흰색으로 보여주는 건 순이익입니다. 만약에 이 회사가 매출이 엄청나게 느는데 순이익은 마이너스다? 전혀 좋지 않죠. 순이익도 같이 오르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성장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프를 꼭 안 보시더라도 밑에 숫자가 나오니 이 수치를 보면서 여러분이 판단하셔도 됩니다. 밑에는 부채, 즉 빚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 회사의 빚이 얼마나 있고 이 회사의 부채가 자산 대비 얼마나 있는지 간단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산이 늘어나면서 부채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건데 자산이 줄어드는데 부채가 는다? 그리고 자산만큼 부채가 많다? 그러면 투자하기 무섭겠죠. 그런 것도 당연히 보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해서 일단 먼저 인베스팅에서 이런 면은 간단하게 봅니다. 또한 지금 제가 이 오른쪽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여기에는 우리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자기의 생각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져 있는 거를 무시할 수도 있으나 글을 정말 잘 쓰는 사람들은 이 회사에 대한 평가를 써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대부분은 써놓지 않아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한 번은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하는 사람들한테 선동만 당하지 않으시면 될 듯 싶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누구나 인터넷만 통하면 클릭하고 타자 친 다음에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꼭 기술주가 아니라 좀 전통적으로 가치주라 불리는 은행, 그리고 에너지, 특히 캐나다는 에너지와 관련된 회사가 엄청 많죠.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에너지, 그리고 밑에 파이낸셜 쪽을 누르시게 되면 여러 회사들을 따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이 아실만한 대부분의 은행과 관련된 회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들도 파이낸셜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회사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주린이다 보니 인베스팅을 통해서 일단 회사를 검색을 하고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구글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검색을 합니다.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전된 사회에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는 인터넷에서 대부분은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리고 또한 주식을 새로 시작하는 주린이기 때문에 엄청난 유튜브들이 설명하는 회사, 그리고 그게 좋게 느낀다면 그거 들어가는 것도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 외에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대부분의 유튜브로 주식을 설명해주는 사람들은 미국 회사들만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캐나다에 있고 캐나다 돈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본인이 직접 찾는 게 어찌 보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트 스피드, 지금 말도 안 되게 많이 오른 회사인데요. 이런 식으로 라이트 스피드를 또 보시게 되면 일단 저는 먼저 이 회사를 구글에 검색을 해봅니다. 그럼 이 회사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그래도 내가 투자할 만한 회사라면 이런 정보는 당연히 읽고 넘어가야겠죠. 저는 한글로 읽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한글로 바꾼 다음에 읽습니다. 이 회사는 POS 및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쪽에 관련된 회사인 것 같네요. 여기에 써있죠. 그러면 이 회사는 4차 산업과 관련된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번 읽은 다음에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간단하게 보여드리니까 넘어갈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읽은 다음에 이 회사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갑니다. 그럼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시게 되면 우리 회사가 뭘 하고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당연히 보여줘요. 대부분의 회사는 다들 자기네 회사 홈페이지에 당연히 자기네들이 뭘 하는지 설명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또한 여러분이 만약에 영어로 읽는 거 불편하다. 그럼 또 번역하세요. 번역 눌러서 이 회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업 유형, 그리고 제품을 판다면 이 회사에서 팔고 있는 제품, 그리고 파트너면 어느 파트너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투자를 하는 데는 저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료를 찾으시고 글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피터 린치라는 엄청 주식으로 유명하신 분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투자는 우리가 이용하는 거에서 투자를 하라는 소린데 맞죠? 그게 전혀 틀린 말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옆에서 쓰고 있는 거에 투자해서 그 회사가 계속 발전한다면 전혀 나쁘지 않은 거니까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런 인터넷,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컴퓨터를 팔고 있는 컴퓨터 회사들, 이런 게 주식에 상장돼 있고 이 회사가 계속 큰다면 당연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겠죠? 기본적인 차트는 어차피 여러분이 퀘스트레이더 보실 수 있죠. 하지만 퀘스트에서 여러분이 간단한 재무제표는 보기가 힘듭니다. 그럼 재무제표를 누르신 다음에 이 회사의 매출에 대한 재무제표를 보는 거죠. 정말 간단해요. 매출이 올랐나? 순이익은 당연히 시작하는 기술주 회사라면 순이익이 플러스가 아닙니다. 여기서 마이너스도 보셔야 될 게
매출 대비 마이너스가 얼마만큼인지.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순이익도 엄청나게 마이너스다? 그럼 그게 더 안 좋을 수도 있으니 이런 것도 한 번쯤은 보고 넘어가야 된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회사는 저번 대회 매출이 올랐고 순이익도 마이너스가 좀 줄었죠. 그러면 회사가 점점 나아지고 있는 상태로 제 개인적으로는 보이고, 또한 부채 같은 경우에도 부채가 좀 줄고 자산은 늘고 있죠. 이것도 당연히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 너무 많은 다른 사이트를 보여드리면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인베스팅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이트가 있는데 한 번에 다 보여드리기보다는 그냥 하루에 간단하게 하나씩만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짧게 만들까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investing.com을 통해서 어떻게 회사를 주린이 제이가 찾는지를 보여드렸고요. 내일은 또 다른 사이트를 여러분께 간단히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시간이 괜찮고 널널하신다면 이렇게 한 번씩은 회사를 찾아보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20년, 30년 볼 거다 생각하면 벤처 회사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으나 지금 보이시죠? 벤처 회사들은 페니스탁이라고 해서 주가가 1불도 안 해요.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보시더라도 이 회사에 대한 정확한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찾기가 힘듭니다. 대부분의 인포메이션은 이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당연히 그 회사에서 자기네 회사에 대해서 좋은 설명만 써놓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 찾기가 많이 힘들어요. 무조건 없다는 건 아니나 여러분이 만약에 찾으셨다면 거기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캐나다로 투자할 회사가 엄청 많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이 중에 하나가 나중에 100배, 1000배가 될지도. 하지만 마지막에 버튼을 누르면서 투자하는 건 여러분 본인입니다. 그러니 꼭 공부하시고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만들려고 했던 영상이 10분이 넘은 것 같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좀 더 짧게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말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길어졌네요. 그럼 내일은 또 다른 영상으로 짧게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럼 다들 토요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거 해볼래의 주린이 제이였고요. 그럼 안녕!